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스마트 스타디움, 여러분도 관심 많은 우리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스포츠 스타디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타디움이 어떻게 팬 경험을 새롭게 늘리고 혁신시키고 수익 모델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타디움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 팬 경험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이 지금 많이 들어가죠. 경기 중에 우리가 그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선수 정보, 경기 기록, 팀 통계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정보는 우리가 지금 경기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요즘 여러분들 야구장 같은 경우 되면 이런 어떤 스마트 스타디움이 그 본격적으로 적용된 그 야구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K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선수들의 이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하나 더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VR을 활용한 몰입형 관람 경험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VR 기술을 통해서 경기장 내부를 경기 전에도 볼 수 있고 경기 중간에도 다시 또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를 색다른 형태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스마트 스타디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스타디움의 또 핵심 가치 또 다른 건 바로 AI죠. 요즘 여러분들 AI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스포츠 산업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팬 선호도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컨텐츠 제공한다든지, 또는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팬들이 미리 받으면 상당히 관중으로서 관람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좌석 관리, 그래서 팬들이 좌석을 쉽게 예약하고 경기 중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스마트 스타디움에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의 실증 사례를 좀 보면,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스타디움이죠. 그래서 AR 기술을 활용해서 팬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경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식축구 좋아하는 팬들이 달라스 스타디움에 가면 이러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도쿄돔이죠. 도쿄돔 야구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VR 기술을 통해서 팬들이 경기장 내부를 가상 체험 가능하고요. 다양한 시점에서 경기도 관람할 수 있는 소위 몰입형 컨텐츠 제공하고 있어서 성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AI 기반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티켓 예매, 경기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고 있다. 그 스마트 스타디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면은 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이 스마트 스타디움 이용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팬들이 AR, VR 기술 또한 몰입형 경험이나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이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들이 높은 지불 의사가 있다는 거죠. 팬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스마트 스타디움 돈이 올라가도, 입장료 올라가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설은 바꾸지 않고 돈을 올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 스타디움으로 바꾸고 입장료를 높이면 팬들은 수용한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사실 이 스마트 스타디움이 만들어질 때는 몇 배 이상의 건설비가 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단이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팬들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 그 DX라고 하는데, 이 DX가 연관된 형태로 스포츠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 스타디움의 구축의 수행 모델은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기존 모델은 이거였죠. 티켓 판매, 상품 판매, 광고 수익. 이게 수익 모델 다였어요. 프로 스포츠나 프로 구단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스타디움 모델로 바뀌어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연구 테마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스마트 스타디움이라는 매개 변인을 갖고 만족도, 충성도,
구매 의사, 재구매 의사, 그렇죠. 이 수많은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 몰입형 컨텐츠 제공, 그 데이터 분석 이러한 것들이 색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 모델로 나오고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타디움의 구축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기술적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요즘 뭐 딥시크 때문에 뭐 굉장히 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하느냐죠. 내 정보 다 유출돼. 그 스팸 메일 무작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참 뭐 중요한 이슈예요. 또 핀테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휴대폰으로 모든 걸 결제 다 하고 예금도 그렇게 하고 뭐 출금이라는 개념은 뭐 또 다른 거지만은 우리 은행 업무를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개인 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 손실이 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숙제가 있다. 그다음 통합 플랫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팬들한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돼야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스타디움이 지금 대세입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에 아주 높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몇 배 이상 걸려. 3, 4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 프로팀들이 구단이 새롭게 많이 짓고 있죠. 뭐 하나도 지금 짓고 있고, 뭐 롯데도 뭐 지금 계획이 있고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스마트 스타디움을 구축해야죠 앞으로는. 근데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정 기업이 할 수 없고 결국 지자체랑도 연관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의 마케팅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스마트 스타디움으로 가야만 한다. 문제는 뭐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이건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 스타디움의 구축은 결국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 참여가 증진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스타디움 가는 게 재밌어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 그 좀 싼 표 얻으면은 경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같이 봐. 유튜브로 같이 보면서 보고 뭐 이랬잖아요. 경기장 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는 뭐 우리 실시간 TV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 스타디움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가 그 실질적으로 하나 연동되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냥 뭐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것을 다 볼 수 있다. 또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경기 송출이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우리 중요한 거니까 맞춤형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A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B가 좋아하는 게 다른데 이것들을 개인의 맞춤형에 따른 경험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 변화된다. 결국 이 스마트 스타디움은 수익 모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수익 모델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성장.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스마트 스타디움은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게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타디움에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팬이 중심이 돼요. 모든 스포츠 산업의 주인은 누구냐? 스포츠 팬입니다. 구단이 아니에요. 팬이 없으면 스포츠는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틀리게 프로 스포츠는 팬 없으면은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은 팬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여기 그 영어로는 우리가 sustainabilit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기후 변화 대응하는 거, 재활용.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친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용 쓰는 걸 지양하시고요. 그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머그잔이나 이런 것들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기술 혁신. 그 스마트 스타디움이 우리 이렇잖아요. 요즘 전기차들이 어떻죠? 소프트웨어가 계속 버전 업이 되면서 차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스마트 스타디움도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계속 좋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적용해서 팬들한테 즐거움을 준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스타디움,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스마트 스타디움은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국도 앞으로는 무조건 스마트 스타디움을 다 구축해야 됩니다. 왜요? 팬 경험이 좋아져. 수익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 우리 스포츠 산업 수익 모델 한계에 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 모델 바로 스마트 스타디움 갖고도 수많은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지속적인 스포츠 산업을 생각할 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스마트 스타디움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지를 연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하셔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 스포츠 산업의 양과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스포츠 스타디움, 스포츠 스마트 스타디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